여기 일본이 최고라고만 여겼던 일본인 남성이 한국에 방문 후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평생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노우에 마이입니다. 저희 집은 도쿄의 작은 목조주택에서 생활하는 곳 있어요. 평소처럼 좁은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를 하죠. 겨울이라 집 안이 춥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전통 목조주택이 가장 살기 좋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다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 지금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일본 건축의 아름다움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노우에 타카시는 68살로 평생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목조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일본 정신의 상징이었어요. 일본 전통 가옥만큼 살기 좋은 집은 없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언니 사오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5년 전 한국인 남편 김준호를 만나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바쁜 직장 생활 탓에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마이,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국에 놀러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서울도 구경하고 가. 언니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한국 방문을 꺼릴 것이 뻔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언니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한국까지 갈 필요 있나? 언니가 보고 싶으면 언니가 일본에 오면 되지.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요시코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타카시, 사오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묵묵히 식사를 하시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마이가 가고 싶다면 같이 가보자. 다음 주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캐리어 한 개와 작은 백팩만 들고 온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대형 여행 가방에 많은 선물을 챙겨 오셨어요. 딸이 5년 만에 보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그저 흐음 소리만 내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아버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창밖만 내내 바라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안전벨트를 푸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기내식 메뉴를 묻는 승무원에게 대답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신 채 일본 열도가 작아지는 모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이후로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셨어요. 평소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시거나 한국 제품이 화제가 되면 대화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 식당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칠 때도 시선을 피하시곤 했지요. 비록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딸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일본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 아버지에게 딸이 외국인과 결혼해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레 아버지의 팔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식사하세요. 도착하면 사오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식사를 하셨지만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묵묵히 음식을 드시는 모습 속에서 내면의 갈등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잠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사실은 사오리가 많이 보고 싶으셨어. 매일 사오리에게서 온 편지와 사진을 혼자 방에서 보고 계셨단다.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오랜 신념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비행 중간에 한국 관광 안내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경, 궁궐과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모습 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상을 지켜봤지만 아버지는 잠이 든 척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가끔씩 살짝 눈을 뜨시고 화면을 흘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착륙 안내방송이 나오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곧 한국 땅을 밟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타카시,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예요.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그분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은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 낯선 도시의 풍경에 본능적으로 끌렸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도 몫으로서의 전문가적 시선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 같구나. 그 말씀은 작은 인정의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분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낯선 땅에서 자신의 딸이 정말로 행복한지, 그리고 그가 평생 고수해온 신념이 이 여행을 통해 어떻게 흔들릴지에 대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언니와 형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게 만든 것 같았어요. 형부 김준호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아버지도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확한 시간표, 친절한 안내. 일본의 대중교통도 뛰어나지만 한국의 시스템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많아.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중얼거리셨죠. 그래봤자 일본만큼 정확하진 않을 거야.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아파트는 많지만 서울의 아파트들은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야,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추자 우리 가족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집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묻어났어요. 넓은 아파트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도쿄의 좁은 주택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 아파트 단지에만 10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어요. 주민 전용 헬스장, 도서관, 심지어 수영장도 있답니다. 형부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셨죠. 그래도 일본의 개인 주택만큼 편하진 않을 거야. 언니네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언니네 현관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언니가 현관문을 열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내 집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넓은 거실, 탁 트인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언니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닥이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에요. 바닥 아래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져요. 언니가 설명했어요. 온돌. 바닥이 따뜻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버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고 있었어요. 타카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발이 따뜻하니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이너로서 저는 이 아파트의 구조와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었고 모든 방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쓸 게스트룸도 넓고 쾌적했어요. 이 아파트는 몇 년도에 지어진 거야?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2015년에 지어졌어.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새 아파트에 속해 언니가 대답했어요. 10년도 안 된 새 아파트라니. 일본에서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새 건물에 사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일본 집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지 않겠냐?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겨울에 집 안에서 반팔 입고 지내도 될 정도로 따뜻하답니다. 저녁 식사 후 언니는 우리에게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어요. 욕실의 비데 시스템, 주방의 인덕션 레인지,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등 모든 것이 첨단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실 창가에 설치된 좌식 공간이었어요. 바닥이 한 단 높아진 이 공간은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기 좋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온돌방의 현대적 해석이에요. 온돌의 따뜻함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거죠. 건축 디자이너인 저에게 언니가 특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창의적인데. 일본의 다다미방 콘셉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에 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나니 몸이 가뿐했습니다. 일본 집에서는 겨울철 아침이 항상 추워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든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잤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잘 잤어.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깊이 잠들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한국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진 듯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본 집도 겨울에 난방하면 따뜻하잖아.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한국 아파트의 단열재와 최신 공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에너지 효율이 일본 주택보다 훨씬 높아요. 언니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형부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가옥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한국의 전통 가옥이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묻어났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모두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옛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밀집한 이 지역은 현대적인 서울 속의 작은 역사마을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옥의 구조와 목재 사용법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흥미롭군. 일본 전통 가옥과는 다르지만 기본 철학은 비슷한 것 같아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한옥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온돌 시스템이 전통 가옥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형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
일본 집은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한국은 겨울 난방에 중점을 둔 것 같구나. 아버지의 얼굴에 약간의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북촌 한옥마을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시장은 일본의 상점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목소리들, 다양한 음식 냄새, 흥정하는 상인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지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러한 소란스러움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변을 둘러보는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군것질거리가 풍부했지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아버지는 처음에는 모두 거절하셨지만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시도해 보셨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달콤한 맛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지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언니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울의 도시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높은 아파트들, 번화한 상점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도쿄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대적인 도시였지요. 서울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인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언니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었음에도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 내 조명이 밝게 켜져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과 산책로가 있다니 편리하구나. 일본 아파트는 이렇게 넓은 공용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지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은 없으셨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지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의 웅장함에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일본 성과는 다른 건축 양식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셨지요.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했을 때 아버지는 무척 감동하신 듯 했지요.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예의 바른 나라지만 여기 사람들도 정말 예의 바르구나. 언니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형부가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할게요. 아파트 테라스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언니네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형부는 우리를 주방 옆문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테라스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지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 테라스는 우리 집의 자랑이에요. 여름에는 가끔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작은 파티도 열어요.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는 테라스에 설치된 고기 굽는 기계를 켰어요. 한국식 전기 그릴이었지요. 곧 고기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전망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부럽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 고기 정말 맛있군. 한국의 소고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한우는 일본의 와규에 못지않게 맛있답니다. 형부가 설명했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구나.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몰랐어. 언니와 형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도 정말 발전했구나. 특히 이 아파트는 정말 살기 좋아 보인다. 공간도 넓고 편의시설도 훌륭하고. 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그녀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동안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웠지요. 특히 주거 환경은 일본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런 경험은 정말 값진 배움의 기회였어요.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언니와 형부의 안내로 서울의 새로운 주거단지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형부의 회사 동료가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자전거 도로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죠. 초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고 단지 입구에는 대형 분수대와 조경시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차가 들어서자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입구가 열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 아버지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형부의 동료 박상민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 층에 단 4가구만 있었고 각 현관문까지의 공간이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박상민 씨의 집에 들어서자 그 넓은 공간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30평 이상 되어 보이는 거실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바닥 난방은 기본이었고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외출할 때 스마트폰으로 전등, 보일러, 심지어 가스밸브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박상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궁금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단열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바닥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셨어요. 특히 아파트의 방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데 소음 문제는 없나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특수 소재를 사용했고 벽체도 두껍게 시공되어 있어서 옆집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박상민 씨의 설명에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점심으로 박상민 씨 가족이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식사 후 테라스로 나가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때 아버지가 문득 입을 여셨습니다. 일본의 주택 정책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는 너무 오래된 방식에 집착하고 있었어. 이 말을 들은 우리 모두 놀랐어요. 평생 일본 전통 주택의 우수성을 주장하셨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인 저로서는 그 혁신적인 디자인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건물의 구조와 외관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이지.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어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한정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함께 나온 불고기, 갈비찜, 전 등을 맛보며 우리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빠져들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이니?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준호의 일도 잘 되고 있고, 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내쉬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내가 왜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차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는 정말 활기차구나.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번 여행은 새로운 시각을 얻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한국의 주거 문화, 도시 계획, 건축 디자인. 모든 것이 신선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여행의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언니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형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단지를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주거 공간이 어떤 모습인지 건축 디자이너인 제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지요. 최근 송도에 완공된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부터 전체 단지에 적용된 신재생 에너지 기술까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형부의 설명에 우리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자동 쓰레기 수거라니,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형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각 층에 쓰레기 투입구가 있고 버려진 쓰레기는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장으로 이동해요. 주민들이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흥미롭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송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형부로부터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택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등 여러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질, 사회적 지위,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기도 해요. 형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건축물이 사회의 가치관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송도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가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건물이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형부의 안내로 우리는 모델하우스부터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이 우리를 맞이했고 안내원이 친절하게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빗물 재활용 설비 등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의 60%를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첨단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기존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20% 정도 절약된다고 해요. 안내원의 대답에 아버지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고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겠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지 내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도 둘러보았어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잘 갖춰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단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자족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곳에 살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주거 환경이 미래의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부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견학을 마치고 송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텐데 아직 전통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평생 일본 전통의 우수성을 강조하셨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공항 근처의 전망대에 올라가 송도 신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다를 메워 건설한 이 계획도시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자연과 첨단 기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번 견학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런 미래지향적 접근법을 제 작업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언니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형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와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오늘 견학은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 나는 평생 일본 전통 가옥의 우수성을 믿어왔단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문화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 변화를 인정하시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형부가 준비한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고 오늘 방문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시스템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 매우 인상 깊어하셨어요. 일본도 이제 변화해야 할 때가 왔어. 우리는 전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발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놀랐지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게 일본 전통만을 고수하셨던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부는 자신이 한국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경험한 다양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일본 건축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제 의견을 나누었어요. 일본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열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이면 집 안이 너무 춥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추운 겨울 때문에 단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온돌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온 거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문득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본 주택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과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정원과 실내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설계, 자연 소재의 활용, 그리고 공간의 유연성 같은 부분이죠. 그렇군. 그럼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진 주택 설계는 불가능할까? 아버지의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생각에 잠겼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현대 한옥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온돌의 따뜻함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주택이죠. 나도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졌어. 제가 말했어요. 일본의 전통 요소와 한국의 현대적 시스템을 융합한 주택 디자인이라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형부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현대 한옥마을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이 씨에게 좋은 영감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기대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있는 현대 한옥단지로 향했어요. 이곳은 전통 한옥의 미학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기와 지붕과 목구조의 전통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현대적 단열재와 창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축가가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단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주택의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지요.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서자 그 공간감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통 한옥의 목구조와 대들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공간의 따뜻함을 더했고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 방들은 자연 채광이 풍부했어요. 하지만 주방과 욕실은 완전히 현대적이었고 바닥에는 첨단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겠군요. 아버지가 바닥을 만져보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전통 온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또한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 일부를 자체 생산하기도 합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아버지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도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안내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다미방의 아늑함과 현대적 편의성을 결합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단지 내 작은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 한옥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그리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주거 형태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래 주거 공간 코너였어요.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수직 농장 등의 기술이 접목된 주택 모델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이 건축 디자이너인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정말 신선하군요. 우리 일본은 아직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예요. 그만큼 주거 환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전통이 사라지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형부의 설명에 우리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몫으로 일하면서 전통만이 최고라고 고집했던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전통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겠어. 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도쿄로 돌아가야 했어요. 언니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다며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건축 박물관이었어요. 이곳은 전통 건축부터 현대 건축까지 한국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는 동안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며 한국의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푸른 산과 들판,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일본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경도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건축 박물관에 도착하니 넓은 부지에 다양한 건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통 한옥부터 식민지 시대 건물, 현대 건축물까지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먼저 한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옥은 기둥과 보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추운 겨울을 대비한 온돌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또한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배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지요. 아버지는 특히 목구조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평생 목수로 일하셨기에 목재의 결합 방식과 처리 기법에 집중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목구조는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기법에서 차이가 있군요. 특히 지붕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현대 건축물 섹션에서는 특이한 전시가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의 전시였는데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채광, 기후 대응, 공간 구성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접근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 건축계에서도 최근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서양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 건축을 추구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박물관 내 전통 찻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식 정원을 바라보며 먹는 비빔밥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평생 일본 방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사실 처음에 한국으로 시집 올 때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미안하구나, 사오리.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아버지의 솔직한 사과에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너의 선택이 옳았어.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언니의 결혼에 대해 온전히 축하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오후에는 박물관 인근에 있는 소규모 건축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형부의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혁신적인 주택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스튜디오 대표인 김건축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한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전통 한옥의 미학과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능성을 추구하죠. 김 건축가는 여러 프로젝트 사진과 모형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심 속 한옥이라는 프로젝트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좁은 도심 부지에 지어진 3층 한옥으로 전통적인 목구조와 현대적 유리, 금속 소재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집은 외부에서 보면 현대적 건물 같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한옥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중정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연결되는 구조는 전통 한옥의 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접근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실제로 일본의 몇몇 건축가들과도 협업한 적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의 전통 건축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으니까요. 김 건축가의 말에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열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저도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주택 디자인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언니네 아파트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형부가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고,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아버지가 갑자기 제안하셨어요. 사오리, 마이클, 다음에는 너희가 일본에 와야겠구나. 우리 집을 리모델링해서 한국식 온돌 시스템도 설치해볼까 해. 이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구나. 일본 전통 가옥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을 접목해보고 싶어.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이불을 펴고 누우며 저는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8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가족 방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